전주의 깊고 오래된 마을에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속 신앙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그중에서 도두남이라는 마을에 얽힌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전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이 지역은 무성한 자연과 함께 수많은 전설이 공존하고 있다. 두남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지역의 울창한 숲에서 유래되었다. 이곳은 본래 암울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조선시대 한 무렵 이 마을에는 지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속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주변 마을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던 인물이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논밭은 바짝 말랐고 사람들은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렀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지청을 찾아갔다. 지청님, 이제는 정말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비를 내려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에 지청은 한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응답했다. 그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기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목으로 그늘에서 보호와 위안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지청은 나무 아래 작은 제단을 마련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다. 지청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깊이 있었다. 하늘이시여, 두남의 땅과 사람들을 구해주소서. 이 나무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푸르게 자라나게 해주소. 그의 기도는 오래오래 계속되었다. 기도가 끝나갈 무렵 놀랍게도 하늘에 정막이 가득했던 구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후 맑은 하늘이 무색하게도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는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국내음과 함께 사람들의 얼굴은 환해졌다.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지청에게 전했다. 그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다. 비가 멈추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을 때 사람들은 느티나무 곁에 모여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다. 그 후로 두남이라는 마을은 전주의 타 지역보다 비옥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소문났다. 이 기적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전주의 민속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남의 전설은 전주라는 지역이 간직한 숱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마을의 오래된 나무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무안은 끝내주는 아름다운 풍경과 비옥한 토양을 자랑하는 고장이었다. 그곳에서는 바람신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도왔다고 한다. 무안의 사람들은 매년 봄이 오면 마을 광장에 모여 기원제를 올리고 바람신을 찬양하는 축제를 열었다. 바람신은 그 제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바람의 방향이나 강도를 조절하여 그의 존재를 알렸다. 어느 해의 봄, 바람신의 축제가 있던 날이었다. 무안의 하늘은 맑고 푸르며 따스한 봄바람이 마을을 휘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고 신비로운 춤을 추며 바람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의 작은 호수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거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소리는 고요한 물결을 타고 바람에 실려왔다. 마을의 어린 소녀 아랑은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호수로 가서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아랑은 호수에 다다랐을 때 빛나는 안개 속에서 신비로운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무안을 지키던 바람신이었다. 바람신은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음악 소리는 이 마을의 생명을 담고 있단다. 그것이 멈추는 날엔 이곳에 재앙이 닥칠 것이야. 그날 이후 아랑은 마을로 돌아와 바람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저 어릴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바람신의 전설에 대한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작물들이 예고 없이 시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바람신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랑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한밤중에 모두 모여 그녀의 도움을 청했다. 아랑은 다시 한번 호수로 향했다. 밤의 고요 속에서 흐릿한 달빛이 비추는 물가에 도착한 그녀는 과감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주변의 바람이 멈추고 고요한 물결 속에서 바람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랑은 간청했다. 바람신이시여, 저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랑이 물러서자 바람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요했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의 작물들은 단 며칠 만에 다시 푸른 생기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연과 호흡하며 그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마을을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 후로 무안의 사람들은 바람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롭게 변했으며 매년 열리는 봄축제는 더욱 커다란 기쁨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바람 소리에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바람신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문경의 사나이는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선비령이라는 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령은 문경의 산속 깊은 곳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울창한 녹음 속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안녕을 돌보았습니다. 선비령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문경에 큰 재앙이 닥쳤을 시기였습니다. 그해 여름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인해 강물 이번화로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작물들은 망가져버렸고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손을 합쳐 밤낮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인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마을을 지나는 낯선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그 다음 날부터는 기이하게도 비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던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어디선가 그 선비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선비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을 찾아가 그의 흔적을 따라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들은 드디어 산의 꼭대기, 하늘과 맞닿는 듯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한가운데에 오묘한 광채를 내뿜는 패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선비령에게 바치는 제물로 인식되었고 원로들은 이 패가 신령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문경의 사람들은 선비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계절의 변곡전마다 그들은 산에 올라가 소박한 의식을 치렀고 선비령은 그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사들은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매해 봄 새로운 농사의 시작을 알리면 마을 사람들은 선비령을 기리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정성스레 키운 농작물과 명주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선비령은 사람들에게 가끔씩 나타나 봄이나 자연의 징조로서 그들과 소통한다고 믿어집니다. 오늘날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문경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선비령의 이야기는 자연의 힘을 공경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끈질긴 염원의 상징으로 여전히 전해지며 사람들의 삶에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푸른 바다에는 해룡이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룡은 일반적인 용과 달리 바다 속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목포 사람들에게는 보호자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룡은 뿔이 달린 커다란 머리와 비늘로 덮인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바다 속에 신비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밤바다를 비추어 어부들이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룡은 언제나 바다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포로 한 무리가 찾아와 해룡의 전설을 듣고 보물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 속에서 해룡의 둥지를 발견하면 엄청난 보물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해룡을 분노케 했고 시련의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졌고 거대한 파도가 해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목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해룡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노인은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해룡은 바다를 사랑하며 자연의 순수함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특별한 제물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물은 탐욕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담아야 했습니다. 어느 젊은 어부가 용감히 나서서 자신이 잘 아끼던 진주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진주는 그의 가족에게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들고 바다로 나가 해룡을 향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친 파도는 차차 잦아들었고 바다도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해룡은 다시금 그의 푸른 빛을 바다 위로 들이우며 목포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목포 사람들은 해룡을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바다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영혼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자연의 풍요로움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해룡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목포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광양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의 주민들은 바다에서 얻는 풍부한 어획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바다를 지나칠 수 없는 존재로서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친구로 여겼다.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동시에 언제든지 삶을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였다. 그 마을에는 용왕이 바다의 주인으로 있다고 믿고 있었고 주민들은 용왕을 진심으로 숭배했다. 매년 봄 어촌 주민들은 용왕에게 풍어와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큰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용왕제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했다. 용왕제를 위해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 용왕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큰 재난이 닥쳐왔다. 바다는 유난히 거칠고 사나워졌으며 바람도 거셌다. 바다의 상태가 불안정해지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바다에 나가기를 망설였다. 마을의 어부들은 출항을 꺼려했고 마을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어업 활동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마을의 나이가 지긋한 장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용왕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길거리마다 희생의 의식이 필요할 만큼 용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여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장로의 지도 아래 주민들은 그동안 바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모아 용왕에게 바치는 행사를 준비했다. 붓을, 도자기, 아름다운 식물과 같은 물건들로 제단을 꾸몄고 용왕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바다가 평온해지기를 기도했다. 행사 당일 주민들은 모두 제단 주위에 모였다. 장로는 주민들을 이끌며 용왕에게 바칠 제물을 손에 들고 바다로 향했다.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구름이 걷히며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경외의 마음을 품고 바다를 응시했다. 그때 우뚝 솟은 바닷물은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형상은 금세 물결 속으로 사라졌고 바다는 놀랄 만큼 잔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경탄하며 용왕의 기적적인 반응이라 믿었다. 마을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으며 이후로도 용왕제는 광양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고 주민들은 항상 바다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기억하며 용왕을 존경하곤 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광양에서는 매년 용왕제가 성대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바다를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가지고 바라보며 바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용왕과 함께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있다.